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이 실정법을 지킬 생각이 후보자가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내일 정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내고 정치투쟁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사퇴해서 이런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후보자가 해온 얘기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계의 장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보면은 고용유연화는 가장 반노동자적이며 반공동체적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 유니언뱅크에서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 83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노동시장이 그에 적응할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후보자는 사회주의 이념화 교육정책에 몰두한 베네수엘라의 세계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비전도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제 답변을 새도 지금 드리지 않고 쭉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밝히시든지.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학자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해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게 헌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려고 노력해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그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을 지지하느냐, 그걸 옹호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입장을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을 보러 가는 데는 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종일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이 시간 이 청문회를 우리 후보자님 지지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양심에 입각한 소신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남침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북한에서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입니다. 미래엔 검정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줄을 쳤습니다만은 전쟁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피차스러운 남침과 북부를 위해 주먹을 들매겠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북한의 일방적 침략에 의해서 일어난 건지 우리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폐기 지시를 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은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신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과서가 바른 교과서입니까? 남침했다는 것은 다 공인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세계적인 전원도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이 중학교 보조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차례 북한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신 평양이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원도시였습니까? 저는 2차례 관계 금강산만 2차례 갔다 와서 평양 쪽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평양이 세계적인 전원도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판단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문광부 장관이 대신 도종환 이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에 평양을 다녀와서 평양은 죽음의 도시 같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마치 평양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전원도시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비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피격된 겁니까? 침몰한 겁니까? 정부의 발표 존중한다고 교육감 시절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는 그냥 천안함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천안함이 좌초됐다. 또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유언비어들을 듣고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서 달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천안함의 폭침 원인은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과 미국, 호주, 영국,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주도 면밀한 조사와 검증 작업을 거쳐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건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 은비역 사건으로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안보 교육이라든가 통일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3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기간 동안에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쭉 들으면서 정말 그 답변이 양심에서 나오는 답변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단순한 기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교육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이 이념을, 이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내일 연가투쟁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연가투쟁한다면 앞으로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아니, 판단해 갈 연가투쟁에 것입니다. 대해서 예.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연가투쟁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은 허락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법과 봅니다. 규정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전교조가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다. 지금 지금으로서는. 합법단체가 아니죠. 대법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낮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니, 확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 길이 필요한데 지금은 법의 노조인 건 맞죠? 지금 현재는 법의 노조인 건 예, 맞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교조가 내일 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해서 불허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가 연가내고 이런 정치 파업에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폐지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사고 교육부 부총리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자사고 폐지할 것입니까? 그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 자사고의 장관의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책임이라고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도가 잘못 도입된 거라고 봅니다. 자, 자사고 처음 도입된 것은 DJ 정부죠. 수월성의 교육도 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 46개로 사실은 확대했다? 재단의 지원을 3% 내지 5%만으로 해서 대폭 확장한 것이 지금은 이러한 한계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잘못 아닌가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말씀하시지 말고 결국은 저는 그것은 운영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 폐지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그 DJ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수월성 교육도 할 기회를 주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대학 수능 시험 아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단순화시키겠다 대학 수능 시험이 아니라 대학 입학 과정을. 자, 그러면서 또한 아까는 교육의 다양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단순화가 결국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다 뺏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학의 선발권은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무려 3,500여 건이라고 이야기되는 대학 입시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너무나 혼돈스러워합니다. 단순화가 잘못해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뺏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이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 명백히 연구 부정행위의 표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 윤리 지침은 이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논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대로 대답하시지 못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4일에 교육감 예비 후보 단일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권오일 예비 후보는 나중에 2011년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 해에 47억을 그 학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은 이미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재난위험시설은 예전에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 교육감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태까지도 그 자료가 없다. 그냥 1분 떨어도. 감사합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사후 매수죄가 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PPT 두 번째 보면은 대부분 학교가 다 보면은 1960년대 지어지거나 70년대 지어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만 89년에 지은 교사까지 해서 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랬다. 저 특수학교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유독 단일화한 후보가 교장이 된 직후에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개축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교육감이 정말 결정한 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D등급, E등급의 판정은 대부분 C등급 정도 받은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해서 D등급 받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줘야지만 비교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7년 이전에 D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예. 그리고 2007년에 전 교육감이 29억을 했는데 학교 내부 사정으로 해서 못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D등급보다 더 안 좋은 게 2등급이죠, 2등급.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2등급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아까도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자료를 안 내주고 있죠? 그 전반적인 현황, 그 에바다 학교 말고 전체적인 학교의 안전등급 현황. 전반적인 현황은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여기 국회에서 요청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에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우리 네. 교육부 그 해당 부서 학교 안전 담당하는 부서에는 틀림없이 그 보존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 보존이 안 되어 있으면 교육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지금. 아까 그 교육감이, 그 전임 교육감이 결정했다는 것은 47억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답변을 쓸 때 29억입니다. 20 몇 억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게 제가 교육감 재임 그러니까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 교육감 기억합니다. 그 후보자님, 지금 나경원 의원님의 질의는 그 후보 단일화의 조건, 그 어떤 보답으로 47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지 않느냐, 더 나쁘거나 아니면 비슷한 안전 등급을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다에 더 많이 준 거 아니냐, 이걸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이러이러한 현황들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의심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육감 재임 시에도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지원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이게 자료 제출을 자꾸 요구하면은 그 자료 제출이 다 충분히 제공이 되면은 판단을 해서 그 쓸데없이 그 중복해서 이 질의하면서 또 시간이 그 낭비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어요? 자, 아까 그 교육부 그 염동열 간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요구 자료 제출 현황 아까 그 잘못 작성이 됐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누가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기조실장입니다. 예,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염동열 간사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확인이 마저 끝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그 확인된 바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서 그 제출 건수를 그 카운트한 것은 저희들이 책자로 제공을 한 6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제출 건수로 제공드린 숫자는 6월 29일 아침 새벽까지를 다 카운트한 것으로 저희들 자료가 맞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준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다. 예. 예. 잠깐. 그러니까 염 의원님 그 실에서 카운트한 미제출 자료 59건은 6월 26일까지 카운트된 것입니다. 아니 오늘 저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 그 직원이 나하고 한 10분 동안 얘기하고 내가 들어왔어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경기도청에 자료 제출한 거 그 카운트를 잘못했다 이렇게 학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내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깐 것은 지금 모든 의원실 거를 다 그 대조해 볼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 내가 앞에 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내 방법만 얘기했습니까? 전체 우리 의원님들 11분의 한이 전체가 지금 숫자가 250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방에서는 지금 이 숫자만큼 다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의원실에 지금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무엇인지가 한 다음에 왜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행 못하고 이거 보장할 거다 연락해서 진행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 담당 직원이 이게 잘못됐어라고 사과하고 내가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없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거 다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는 허위니까 보고하는 겁니까? 내가 뒤쪽 뱅미팅에서 담당 직원이 이 경기도 제출 자료를 갖다가 이제 카운트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제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내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교육부 부총리에 이거를 막아주니 이렇게 교육부가 나서서 이거 막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여당 내부도 방어도 해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제출 자료 현황 자체가 250건이나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는 사과해놓고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는 제출한 것이 맞다. 그러면 연동을 국민실에서 국민들 상대 상식법도 어때요?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후보자가 검증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적절하다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검증 자체를 막는다는 거,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거, 그리고 국민들 앞에 허위 자료를 가지고 눈을 가린다는 거, 국민 상식부터 어딥니까? 이게 우리 쪽 교육부 지금까지 적폐라는 거죠, 적폐. 다시 돌아가시죠. 다시 그때 직원한테 보고 받아서 다시 보고 가시죠. 그 당부가 정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자, 우선 순서대로 김세연 바른정당 간사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니다. 예, 자료가 오전에 우리 회의 시작할 때 제가 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딱 한 건만 왔고 보수 규정 하나만 왔고요. 한신대 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안 온 것이 교수 업적 연구 업적 평가 규정, 세부 재직 증빙 서류, 교수 연구 업적 평가서 사본 이거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요.
그 외에도 서면으로 이미 오늘 회의 때 한 게 아니라 오늘 구두로 오전에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재직 중 지원받은 연구비 내역, 수당 내역 이것들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12시간 됐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자료 안 낸다는 거는 이거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고의로 지금 인사청문회 방해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이거 방치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을? 자, 잠깐만요. 그럼, 잠깐만. 예. 김세현 의원님 아까 지금 자료에 보면 요 자료, 아까 지금 우리 논란을 하고 있는 요 자료 보면은 102건 요구를 넣으셔가지고 89건 제출을 받고 13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김세현 의원님 단에는 이건, 이 숫자는 맞습니까? 김세현 의원님 단에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뒷부분에 말씀드린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아침에 구두로 제가 별도로 오늘 오전에 요청했던 거는 여기 102건과 상관없이 오늘 추가로 이렇게 구두로 말씀은 예.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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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세현 의원님은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102건 2호 서면으로 요구한 거 그것은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요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회의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회를 하고 확인을 좀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이건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발언 정말 저는 아침에 회의를 진행할 때부터 이 자료 제출을 가지고 성의를 다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모면만 하면 된다라는 이 정부의 누적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 문제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계속 이 인사청문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정부가 이 문제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서 회의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능멸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한민국 교육이 변화될 수 없고 개선될 수 없고 개혁은 고사하고 개선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자료 제출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을 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만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지난 정부 하에서도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뭐 국감이나 뭐 여러 회의 때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정부도 바뀌었는데 과거의 그런 버티기식 이런 관행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료 제출 빨리 정리해서 잘 해주시고요. 위원장이 좀 그 전에 좀 바로 잡아주시지. 지금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수도 없이 예, 수도 없이 했는데, 예. 매번 이런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하여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자료 제출이 전체가 다 도착하고 나서 회의를 더 계속 진행을 해서 하여튼 이게 뭔가를 이게 새로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저 그냥 버티고 안 오면은 그냥 끝내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 다음 회의 열리면 또 반복되고. 저희가 지난 4년 내내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뭐 오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증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보충 질의 때까지는 원래 계셔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증인들은 먼저 보내주시고 보충 질의도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퇴장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지금 현재 세 분 증인께서 남아 계시는데 세 분 증인께 꼭 질문을 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좀 수고스럽지만은 한 분이군요. 자, 그러면은 증인분들께서는 지금 이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님 뭐 순서에는 없지만은 무제한으로 질의하십시오. 시간 제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 확인하시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 길이 필요한데 지금은 법의 노조인 건 맞죠? 지금 현재는 법의 노조인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교조가 내일 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연가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해서 불허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가 연가 내고 이런 정치 행위에 정치 파업에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 폐지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사고 교육부 부총리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자사고 폐지할 것입니까? 그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 자사고의 장관의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책임이라고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도가 잘못 도입된 거라고 봅니다. 자, 자사고 처음 도입된 것은 DJ 정부죠. 수월성의 교육도 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 사실은 46개로 확대했다? 재단의 지원을 3% 내지 5%만으로 해서 대폭 확장한 것이 지금은 이러한 한계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잘못 아닌가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말씀하시지 말고 결국은 저는 그것은 운영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고 폐지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그 DJ 정부가 도입한 겁니다. 수월성 교육도 할 기회를 주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대학 수능 시험 아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단순화시키겠다 대학 수능 시험이 아니라 대학 입학 과정을. 자, 그러면서 또한 아까는 교육의 다양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단순화가 결국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다 뺏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학의 선발권은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무려 3,500여 건이라고 이야기되는 대학 입시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너무나 혼돈스러워합니다. 단순화가 잘못해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뺏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표절은 실질적으로 이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 명백히 연구 부정행위의 표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 윤리 지침은 이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논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제대로 대답하시지 못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존중한다고 교육감 시절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는 그냥 천안함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천안함이 좌초됐다. 또는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이런 유언비어들을 듣고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서 달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천안함의 폭침 원인은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과 미국, 호주, 영국,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주도 면밀한 조사와 검증 작업을 거쳐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건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 은비역 사건으로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안보 교육이라든가 통일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3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기간 동안에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쭉 들으면서 정말 그 답변이 양심에서 나오는 답변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단순한 기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자께서 교육장관이 되신다면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의 이 이념을, 이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바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내일 연가투쟁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교조 연가투쟁한다면 앞으로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아니, 판단해 갈 연가투쟁에 것입니다. 대해서 예. 허용하시겠습니까? 불허하시겠습니까? 연가투쟁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은 허락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법과 봅니다. 규정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전교조가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다. 지금 지금으로서는. 합법단체가 아니죠. 대법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났지 이것이-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니, 확실하게 할 수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아마 이 시간 이 청문회를 우리 후보자님 지지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양심에 입각한 소신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자님, 우리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건 남침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북한에서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재입니다. 미래엔 검정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만은 전쟁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피차스러운 남침과 북부를 위해 주먹을 들매겠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북한의 일방적 침략에 의해서 일어난 건지 우리 아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폐기 지시를 한 올바른 역사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은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신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과서가 바른 교과서입니까? 남침했다는 것은 다 공인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세계적인 전원도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이 중학교 보조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차례 북한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신 평양이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전원도시였습니까? 저는 2차례 관계 금강산만 2차례 갔다 와서 평양 쪽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평양이 세계적인 전원도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판단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문광부 장관이 대신 도정환 이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에 평양을 다녀와서 평양은 죽음의 도시 같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마치 평양이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전원도시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비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피격된 겁니까? 침몰한 겁니까? 정부의 발표 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4일에 교육감 예비 후보 단일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권오일 예비 후보는 나중에 2011년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 해에 47억을 그 학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은 이미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재난위험시설은 예전에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 교육감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여태까지도 그 자료가 없다. 그냥 일부 떨어도. 감사합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2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사후 매수죄가 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PPT 두 번째 보면은 대부분 학교가 다 보면은 1960년대 지어지거나 70년대 지어진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경우에만 89년에 지은 교사까지 해서 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그랬다. 저 특수학교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유독 단일화한 후보가 교장이 된 직후에 이렇게 이 학교에 대해서 대규모 개축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교육감이 정말 결정한 바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D등급, E등급의 판정은 대부분 C등급 정도 받은 학교들이 이제 다시 해서 D등급 받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과거 자료를 줘야지만 비교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립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7년 이전에 D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예. 그리고 2007년에 전 교육감이 29억을 했는데 학교 내부 사정으로 해서 못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D등급보다 더 안 좋은 게 2등급이죠, 2등급.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2등급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아까도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자료를 안 내주고 있죠? 그 전반적인 현황, 그 에바다 학교 말고 전체적인 학교의 안전등급 현황. 전반적인 현황은 경기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여기 국회에서 요청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자료는 경기도 교육청에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우리 네. 교육부
그 해당 부서 학교 안전 담당하는 부서에는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옹호를 했습니다. 이 실정법을 지킬 생각이 후보자가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내일 정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내고 정치투쟁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사퇴해서 이런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후보자가 해온 얘기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계의 장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보면은 고용유연화는 가장 반노동자적이며 반공동체적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 유니언뱅크에서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 83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노동시장이 그에 적응할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후보자는 사회주의 이념화 교육정책에 몰두한 베네수엘라의 세계관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비전도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님, 곽상도 의원님께서 언제 답변을 새도 지금 드리지 않고 쭉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밝히시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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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학자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해온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자본주의가 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교육감을 할 때부터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게 헌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려고 노력해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그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을 지지하느냐, 그걸 옹호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입장을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교육 정책을 보러 가는 데는 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종일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